이호정 기자,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에 쓰러졌다는 기사를 제가 어제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쓰러졌는데 어제 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코링크 직원의 증인 신문이 있던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이 직원에게 질문을 다 마치고 난 쯤에 이렇게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에서 정경심 교수가 좀 몸이 안 좋다. 오늘은 걸석 재판으로 그러니까 피고인이 없이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불출석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허가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재판장에서 재판에서 보기에 좀 몸이 정말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보이니 그걸 이제 허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이 재판장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나가려는 찰나에 이렇게 쓰러지는 사고가 이제 일어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변호인은 이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던 병원에 입원을 하고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고 쉬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라고는 이제 알려져 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기자들이 또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려고 하나요? 그걸 이제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번에 이제 그러니까 수사가 이뤄질 때 정 교수가 어디에 이제 입원해 있는지 뭐 이런 취재가 이뤄졌었는데 당시에 이제 조 전 장관이 굉장히 이를 많이 비판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또다시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 사전에 SNS를 올린 건데요. 정 교수가 최근 이어진 재판으로 심신이 피폐해졌다라고 적으면서 기자들이 좀 제발 찾아오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전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정 교수가 꾀병으로 쓰러진 것 아니냐, 이래서 병원을 찾아가 봐야겠다, 이렇게 정말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데다가 조 전 장관이 좀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경심 교수를 향한 의혹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직접 찾아가거나 최대한 접촉을 하려고 했던 이런 취재들이 이루어졌었죠. 어제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병원을 공개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 보도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언론계 대선배로서 정청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좀 이제 놔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론들은 장사 속으로 뭐 비틀어서 기사 쓰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제목 장사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그렇게 짓밟아야 되겠느냐, 이런 투로 SNS 글을 올렸습니다. 거의 이렇게만 놓고 보면 언론이 정말 무슨 쓰레기, 기레기 뭐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자들이. 근데 일단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다면 과연 그러면 이제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제 어떤 입원을 방해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로 이어지면 안 되겠죠. 저는 뭐 물론 그런 과잉 취재도 문제겠지만 저는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사실은 이번에 이 글을 쓰면서 본인의 이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또 바꿨더라고요.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진을 바꿨는데 저는 참 다른 것도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뭐냐면 저도 사실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한 번도 안 바꿨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부인이 보면 지금 입원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재판도 좀 쓰러져서 어떤 면에서 경황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 저렇게 프로필 사진도 바꾸고 또 누가 그려줬다는 또 그림도 저렇게 올리고 과연 저런 정신이 솔직히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자들이 사실 의심하는 게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아니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걸 자꾸 올리는 게 한편으로 보면 정말 부인의 건강 걱정,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저렇게 사진도 바꾸고 그림도 올리고 하는 걸 보면 또 한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문도 솔직히 저는 떨칠 수는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등 여러 사회 현안, 정치 현안을 다루는 우리 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기자는 어때야 되는지, 언론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좀 곰곰이 성찰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김태일 기자, 윤지호 씨, 그러니까 지금 장자연 사건 때 이 폭로를 하고서 캐나다로 갔는데 소재가 분명한데 왜 검찰이 나서서 윤지호 씨를 소환해 오지 않느냐라는 여당 의원의 그것도 질책이 있었어요. 대정부 질문에서. 이게 정말
소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데도 못 데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소재 파악이 안 돼서 아니면 또 데려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양국 간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 윤지호 씨가 국내에 없고 이제 해외에 체류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재 불명으로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윤지호 씨가 본인 SNS를 통해서 본인이 어디에 있을 만한지 이런 단서들이 나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SNS에 올리거든요. 배경사진 보면 알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이 SNS도 뒤에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CN타워가 바로 보이고요. 예, 딱 봐도 CN타워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네티즌들이 여기는 어떤 뭐 비호텔이다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법무부가 이 윤지호 씨의 송환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긴 해요. 그러면서 또 윤지호 씨도 여러 가지 이제 법무부를 비판하는 이런 SNS 글을 올리는데 어제는 소재 파악이 안 되시냐, 우리 집 주소도 알고 있지 않느냐, 집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 이러면서 소재 불명에 대한 반박의 글을 올렸고요. 오늘도 또 올렸어요. 캐나다 당국에 자신에 대한 캐나다 당국이 나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캐나다 당국에서 이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올렸는데 이 서류에 보면 범죄 기록은 없는 것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논란입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도 이와 관련해서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윤 씨 송환을 위해서 공조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제 캐나다 당국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는 외교 관계상 밝힐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고 경찰청도 지금 작년 11월부터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아직 유효하다. 근데 그러니까 윤지호 씨는 캐나다 당국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사법당국은 공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계속 진실 게임 양상으로 좀 번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당국에서 체포를 해서 우리 쪽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우리 수사관이 가서 체포해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캐나다 쪽에서는 윤지호 씨를 체포할 생각이 없나 보죠? 어쨌든 윤지호 씨가 올린 이 예. 사진 보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도 않았고 이 서류에도 윤지호 씨의 범죄 기록은 예.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캐나다 당국에서는 윤지호 씨를 체포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 우리 법무부는 이 캐나다 당국과 사법 공조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 진실인지 조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당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캐나다 당국과 협조를 통해서 윤지호 씨를 국내로 데려오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지호 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이 장자연 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도 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다시 불거지는 모양이에요. 네, 인터넷과 SNS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안민석 의원이 어떻게 보면 윤지호 씨를 국회로 데려왔고 우리 정치권에 특히 여당 쪽에 여러 인사들에게 소개해주고 또 돕자고 같이 후원회처럼 그런 활동도 해왔잖아요. 성금 모금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줬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윤지호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면에 내세우게 나설 수 있게 해준 게 안민석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민석 의원 본인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일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정말 난감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선한 의도를 갖고 했습니다만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야당에서는 이게 정치 공세로 확전될 거예요. 이미 그런 조짐이 또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 문제 그리고 윤지호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쟁만 계속 벌인다면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의 해법은 도대체 누가 찾아야 됩니까? 이 안민석 의원, 그러니까 이제 장자연 사건과 관련돼서 핵심 증인으로서 이제 윤지호 씨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지금 여권 인사들이 많이 도움을 줬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모금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모금도 여전히 이제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를 좀 받고 있고, 그렇다면 여당 의원들도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사과는 해야 될 그렇죠. 부분이 어쨌든 있죠. 책임 있는 부분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민석 의원이 결자 해지 심정으로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정쟁으로 확대됩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부분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당이 좀 더 큰 책임이 있다면 여당 의원으로서 여당의 중진으로서 안민석 의원이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인물 나경원 전 의원 얘기를 해보죠.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관련된 의혹도 상당히 좀 시끄러웠다가 지금은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수사 상황이 전해진 지 7개월 만에 이 사건이 다른 부서로 재배당해서 이 참고인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사건이 재배당된 것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인사 이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좀 일부 부서 이동, 사건 재배당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월요일에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수사가 늦냐라는 질문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선택적 수사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고 앞으로 이제 검찰이 잘 수사하도록 지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지휘가 이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시선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의 이제 관계자가 오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서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건 재배당이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수사에 진척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의 의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런 일이 검찰의 수사가 다시 본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습니다. 왜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예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 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말 때문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왜 윤석열 총장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아니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윤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벌써 몇 주째 아예 대면 보고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윤 총장이 지시해도 먹히지가 않는 상황인데 그럼 이 사건을 지금 핵심 지휘하는 사람은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지금 형사 일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사건이 안 된 이유는 추미애 장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왜 수사 빨리 안 하냐고 물어야지 이걸 왜 윤 총장한테 묻나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아예 요즘 뭐 식물총장이다 그래서 아예 지휘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뭐 수사 의지가 없다? 저는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이미 배당이 끝난 사건입니다. 배당이 끝난 사건은요 기본적으로 이 해당 지금 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럼 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압력 때문에 수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또 윤 총장이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윤 총장하고 나경원 사건하고 지금 형식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저는 참 이게 답변에 모든 게 그러면 수사 잘못은 윤 총장한테 돌리고 또 윤 총장한테는 수사를 못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을 했을 때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형사 1부에 배당을 해버리면 다른 사건들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힘들다. 뭐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형사 7부로 재배당이 됐죠. 7부로 재배당되면서 속도가 좀 붙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배당될 때 형사 1부로 배당됐다는 부분은 이 배당에 대해서는 총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호정 기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빨리 하라라는 또 친여권 인사들의 고발장까지 청원서죠, 청원. 접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이제 여권 인사들이 찾아서 검찰을 직접 찾아서 빨리 수사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의 자녀 의혹과 함께 윤석열 총장의 장모 의혹 사건 역시 이번에 재배당됐습니다. 이 사건 역시 형사 1부에 있다가 이번에 형사 6부로 이제 재배당을 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사건을 좀 재배당하면서 앞으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좀 본격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봤냐면은 사실 윤지호 사건, 또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의혹 사건,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장모 의혹 사건. 이것들이 왜 이 시점에 다시 불거지는가? 검찰이 왜 다시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의 이 자녀 아들 또 뭐 딸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야 그러면 그 사건들은 왜 안 하는 거야? 지금의 이 야권에게 불리한 또는 윤석열 총장을 공박할 수 있는 이 사건들은 왜 수사 안 하고 추미애 장관 이 아들 딸 사건만 이렇게 열심히 파고드는 거야? 라는
볼멘 소리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죠. 물론 개개인별로 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사건인데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재등장하는 그 배경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자꾸 의심하게끔 하는 게 하면 안 됩니다. 검찰 스스로 지금 왜냐하면 지금 4월 총선과 관련된 고발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6개월 안에 선거를 소화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문제고 지금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게 지난 2월 달에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벌써 7, 8개월이나 지났어요. 그러면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 중요한 사건들을 윤석열 장모 사건도 마찬가지고 아니 형사일부 바꾸면 빨리 7부로 넘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윤 총장 잘못이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그러면 제때 수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뭐 정의연 사건이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8개월 돼서 막 정치적인 쟁점이 되니까 이제 소환하고 수사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검찰이 또 의심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겠으면 뭐 딴 데 넘기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왜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든지 해야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사회적 쟁점이 되니까 또 수사를 하는 척하고 저는 이것 자체가 검찰의 불신을 자아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문제는 작년 하반기에 안진걸 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고발인만 계속 부른다. 나만 지금 10번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왜 안 하냐 그랬거든요. 작년부터. 근데 계속 안 해오다가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만시지탄인지 아니면 검찰에 또 의도가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이건 다 검찰이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한꺼번에 이런 사건들이 다 재등장하다 보니까 우리 정치판이 또 검찰이 또 흙탕물 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